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에 적극적인 하자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약속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단체 항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남 지역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후반기 시정 운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등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서삼석 국회의원은 섬주민 이동권 개선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최근 부실 시공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 측에 적극적인 하자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들은 12일 광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입주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하자 보수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당초 하자 보수율 95%를 보장하겠다던 시공사 측이 입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일까지 하자 보수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 본사에 항의 방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도에 있는 해수욕장 4곳이 일제히 문을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58곳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행여라도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지자체들이 안전요원을 투입하고 위생점검을 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드넓은 백사장과 시원한 바다가 있는 진도 가계해수욕장입니다.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삽을 들고 모래놀이를 즐깁니다. 예전에서 왔는데 재밌어요. 바닷가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있고 싶어요. 네, 오늘 가계해수욕장 개장한다고 이제 아들이랑 놀러 왔는데 백사장 모래도 깨끗하고 날도 선선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도에서는 이곳 가계해수욕장을 비롯해 신전, 관매, 금갑 등 모두 4곳의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목포 메달도 해수욕장과 보성 율포 해수욕장도 지난 6일 해수욕객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 58곳은 개장 기간 동안 해변 거리 공연과 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6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전남 지역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만큼 전남도는 편의시설 점검과 수질검사, 위생검사 등을 마쳤습니다. 물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 전남도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천여 개의 안전장비와 300여 명의 안전요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늘어나며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면서 정인화 광양시장이 후반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를 기반으로 시정 발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보관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LG 헬로비전이 마련한 민선 8기 2주년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한 정인화 광양시장. 민선 8기 전반기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인구 증가를 꼽았습니다. 인근 지자체 인구는 계속해서 줄었지만 최근 2년 동안 광양시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정 시장은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광양형 생애복지 플랫폼을 꼽았습니다. 태아부터 청년, 장년, 노년까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 게 주요했다는 겁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고등학생 인터넷 수강권 지원, 중장년층 새 일자리 사업과 65세 이상 무료 시내버스 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들이 안정화되면서 실효성을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인구가 소폭이나마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애써서 마련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뿌듯함을 느낍니다.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광양시는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상황.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될 전망인데 광양만의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2차 전지 소재 산업 혁신 거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만 해도 한 8개사, 한 4조 원 정도 이 투자 의향을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치 사슬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맹리실공이 우리 광양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등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집중할 시정 과제 역시 신산업과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꼽았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산업인 전구체와 리튬 생산 가공 공장,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밸류 체인을 완성한 광양시. 투자 의향을 나타낸 기업의 규모만 4조 원대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시장은 친환경 산업구조 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구축해온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기반 위에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업과 연계되는 교육,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 취업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슈토크 정의나 광양시장 편은 오는 15일 밤 9시 채널 25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여객선 공영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뒤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대해 정부의 공영제 도입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 2021년 1,146만 명에서 지난해 1,326만 명으로 늘었지만 올해 6월까지 섬을 운항하는 민간 사업자 선박은 지난 2021년보다 18대 줄어든 119대로 집계됐고 정부 보조 선박은 고작 2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객선 공영제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섬 소멸을 야기할 수 있어 실태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 민박집이나 고깃집, 세탁소 등 골목 상권의 소비 순환 사례와 지난해 소비 활성화 효과를 거둔 문체부의 숙박 페스타 사업을 설명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이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활력은 대기업의 낙수 효과보다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지원금 투입의 필요성과 함께 연말 소득공제에 여행이나 숙박, 문화비 포함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목포시 관계자, 민주당 시도 의원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갖고 목포의 주요 현안 사업과 내년 상반기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어 김 의원이 공식 소통 창구인 목포 정담에서는 전남의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이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10명 중 7명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최근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답변은 90.5%나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답변이 50.7%나 됐습니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는 답변도 64.6%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를 넘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경우가 많았던 셈인데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동네 병원을 찾지만 우울하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병원에 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죠. 정신과 의사들은 그럴 경우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정신과를 찾을 것을 권유합니다. 상담이나 약물로 어느 정도 증세를 가라앉힐 수 있는데 방치했다가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정신과 치료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부터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비비 2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축산농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초 지원했던 예산 16억 원에 더해 예비비 20억 원을 추가로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닭과 오리, 돼지, 한우 등 축산농가 3,800호를 대상으로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공급하고 긴급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역사 왜곡 논란을 야기한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재구성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여순 사건 특위 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특위 명의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구적인 역사관과 망원 이력으로 문제를 일으킨 기획단원을 새로 임명할 것과 진상조사 과제들을 전면 재설정할 것, 외주사에 넘긴 보고서 작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기획단의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신속한 실무인력 보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7%로 집계되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5만 1,81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건강 바우처를, 어르신 돌봄 서비스로 AI 반려로봇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어학과 정보화, 댄스 등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해양환경공단이 폐기물 자원 순환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1일 업무 협약을 맺고 해양 폐기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집화장을 신축하고 재활용 활동 실적을 공유하는 등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정화 활동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 폐기물을 활용한 새 제품을 개발하고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